산타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속도 같은 거요. 저 몇 번 해봤어요, 계산. 그래서 며칠 걸린다. 아, 며칠 속도가 중요하죠. 속도가 중요하죠. 하룻밤 안에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빛의 속도보다 얼마나 빠르냐 뭐 이 정도가 이것도 되겠죠. 애매한 것이 하룻밤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시차를 잘 시차가 이용하면 있어요. 썸머 타임 낮이랑 다른 시간이 여기는 밤이고 여긴 낮이고 이러니까 48시간까지 가능하거든요. 와. 지구가 도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24시간은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추산을 해봐야 되는데 네, 네. 아니 일이 별로 없어요? 아니 뭐 그런 걸 계산을. 이 계산은 얼마 걸리지도 않거든요. 아 그래요? 간단한 계산이라잖아요. 어렵지 않은 것이 지구 반지름이 6,400km인 것만 알면 돼요. 산타의 속도 V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거든요.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의 시간이 있어요. 시차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리를 구하면 돼요. 물이 70%이기 때문에 이 중에 0.3, 30%가 육지예요. 구의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이에요. R은 지구 반지름이거든요. 6,400km니까 6.4 곱하기 13승이죠. 그러니까 14승 정도 하죠. A는 14승이에요. 23승을 2분의 1승이니까 A는 전체 길이잖아요. 이걸 이제 분모해 두면 돼요. 그러면은 5천이죠. 대략 이 숫자가 나올 텐데 됐죠? 네, 됐죠? 쉽네. 쉽잖아요. 쉽네요. 되게 쉽네. 쯤에는 이 비번 누르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내 얘기 듣고야. 어려운 게 포함해야 비번을 돼. 누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가는 거는 쉬운데. 아까 얘기했잖아. 비번이 힘든 왜냐면 거예요. 어떤 개는 별표부터 시작하고 어떤 건 우물정자로 맞아. 이러면은 전부 다 파악해야지. 잘못 눌러서 네. 다시 눌러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빛의 속도로 누르면 또 작동을 안 해. 그렇잖아요. 천천히 누르시고. 리스폰스 타임이 인식할 있죠. 수 있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꼭 계산해 보셨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문명 기술로 가능한가요? 아주 쉽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그게 이론적으로는. 보이저보다 훨씬 빠른 거죠. 아. 그러니까 보이저가 얼마죠?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네. 제가 알기로는 총알의 20몇 몇 배, 정도밖에 안 돼요. 20몇 척도 안 돼. 아, 초속으로? 초속 그 탈출하려고 하는 속도가 그 나간 다음에 정도였거든요. 가속되지 않았어요? 더 가속할 이유가 별로 없죠. 아, 이과 둘 붙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속되지 않았어요? 다행입니다. 가속할 네. 이유가 별로 없죠. 이 두 분은 따로 눕기 따면 안 돼요? 우리 따로 누워가지고. 시속 2만 킬로에 돌아가서 김상학 교수님 산타클로스 몇 살까지 믿으셨어요? 그럼 산타클로스가 아, 그래? 뭐지? 라고 처음부터 맞아. 생각하시죠. 기억이 안 나. 이거 분명 그 존재를 믿었던 건 기억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믿었던 순간이 있다는 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밤에 진짜 오는지 알아보려고 잠을 안 자고 막 있었던 기억도 나는데 아 맞아. 결국은 잠들고 네. 아버님이 갖다 놓으셨겠죠. 네. 그렇죠. 이 산타란 누구일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작을. 사람 누구니까. 그러니까 산타클로스는 그 기원을 쭉 따져가면은 서기 3,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오 되게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죠. 성인 있잖아요. 니콜라우스인가? 맞아요. 네. 그래도 기원 후네요. 기원 후죠. 예, 기원 후예요. 성인이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야 되니까 기원 그렇죠. 후인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똑똑해졌는데 사회 만에. 너무 논리적이다. 서당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왈. 궁금했어요. 그분이 활동한 거랑 그냥 우연히 겹친 건지 아니면 그분이 아니요, 성인이. 정말 아,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 니콜라우스죠. 성 네, 니콜라우스는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이고요. 살았던 지역은 지금의 터키예요. 맞아요. 터키 남부 지역에 살았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산타클로스 핀란드 이런 생각 예, 드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고 이랬던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했고, 근데 이 성 니콜라우스가 그 죽은 날이 12월 6일이에요. 그래서 네. 한동안은 12월 6일이 성 니콜라스의 축일이고 이때 이제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풍습이 쭉 있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2월 6일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그 신타클로스라 그러는데 그 시인이 그 네덜란드 발음인가요? 세인트. 그런 것 같아요. 선물을 주고 또 크리스마스 때도 선물을 주고 아, 두 번. 그래서 두 번 줘야 되는군요. 그 이틀의 양을 걸쳐서 다 선물을 준대요. 아, 그러니까 이런 나라도 있고 각 지역마다 사실은 이런 선물을 나눠주고 선행을 하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과 다 결합이 되기 시작해요. 서서히 결합해 가면서 이제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의 산타클로스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아는 산타보다 훨씬 더 우락부락한 형태의 산타가 있고 독일 산타를 따라다니고 있는 그 요정들도 말이 요정이지 이제 무섭게 생긴 요정들이 다니는 일 끝나면 역전해서 맥주 마실 것 같은. 그렇죠. 소시지 집어 던지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마다 이제 기독교권 국가의 지역마다 다른 종류의 산타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산타의 모습은 따라서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고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분 이제 이분 할아버지. 빨간색. 호. 이런 형태의 산타가 언제 나왔을까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걸 추적을 해보니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 언제냐면은 19세기 초반이에요. 19세기 초에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한 200년밖에 안 된 거죠. 19세기 초에 어떤 시가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전형적인 특징들이 나와요. 그 수염, 하얀색 수염이 있고 무슨 뭐 선물을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걸 바탕으로 했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확실하진 않고요. 모든 기록들이. 그러니까 술록 이야기는 이제 그때 나와요. 이미 벌써 19세기 초반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산타클로스가 타고 다니는 그 썰매를 끄는 동물을 사슴이라고 보통 맞아요. 루돌프 사슴 코는 때문에 코는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술록이에요. 네. 그러니까 술록과 사슴의 차이를 아시나요? 술록이 뭔가 일단 좀 더 술록이 훨씬 크고. 우락부락한 느낌인데. 우락부락한 게 술록이에요? 그래 그렇다. 술록 이런 맞아요. 사슴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사슴. 사슴 술록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대충 알 것 같지 않나요? 맞아. 술록은 어디선가 막 월급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뿔도 엄청 막 이렇게 뿔도 복잡하게 막 생기고. 목이 길어서 슬프고 막 그러면 사슴. 겨울왕국에 나오는 게 술록이잖아요. 사실 술록과 사슴의 차이는 그 순록이라는 한자에 나와 있어요. 뜻이. 록이 사슴이에요. 사슴 녹자. 순이 이제 순하다 순자가 아니라 길들일 순이에요. 길들일 순. 길들인 길들여진. 그러니까 결국 길들여서 타고 다니는 수 탈 있는. 것으로 사용하게 만든 당연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우락부락한 순록이 없으니까 북쪽에서 이제 주로 이걸 길들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루돌프 술록코는 뭔가 발음이 좀 바꿔야 돼요. 찰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꼭 앞으로는 바꿔서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실 재밌는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확한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이런 형태의 산타 클로스가 만들어진 것은 또 놀랍게도 이제 콜라가 자기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본인들이 아예 날짜까지 찍어서 1931년이라고 주장도 하고 산타 탄생 몇 주년 뭐 기념식도 하는데 그 아이가 또 빨간색 콜라에서 그걸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색깔 자체는. 아 색깔 자체를. 색깔을요. 사실 원래 이런 스토리는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찾아보면 네, 그 문제도 있죠. 근원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대단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붉은색의 옷을 입은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건 이제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인류학자들한테는 이것이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 것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모든 어른들이 다 짜고서 아이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인류 최대 규모의 사기극인데 네네. 어떻게 이것이 각 문화권에 갔을 때마다 다 받아들여져가지고 누가 먹히냐.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걸까? 그게 여기에 기적이네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19세기 중반 이후에 이제 형태를 딱 갖추게 되는데 그게 어떤 식이랑도 이제 맞닿아 있냐면은 원래 선물은 자기가 직접 마련하거나 만들고 준비한 거를 주는 거래요. 그 19세기에 일어났던 선물의 역사의 결정적인 변화는 남이 만든 특히 때때로는 지금은 기계가 만든 물건을 내가 이렇게 대신 가져다가 이게 준다는 게 이게 선물일까? 그러니까 이 개념의 변화를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건데 제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돈으로 그렇게 자본주의가 합리화하는데 사실은 사서 준다는 개념 자체가 대단히 이상한 개념인데 아하. 내가 이걸 선물로 주면 이건 그냥 그 제과점에 있는 그냥 과자랑 뭐가 달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은 주문을 외우는 단계가 등장해요. 주문요? 그 메리 크리스마스요? 아니, 그러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어. 저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군요. 어떤 작가가 했던 이야기인데 물건을 선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마디의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주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오다 주었다. 오다 주었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불쑥 주는 건 이게 뭔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내가 말을 한마디를 얹으면 일리가 있다. 그 순간 선물이 되는데 주문인 거죠. 그래서 주문을 적기도 해요. 아, 그게 카드에다가. 카드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아까 쇼핑하는 게 어렵고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그 바글거리는 데 가서도 어쨌든 뭔가 사오려고 다 가는 이유가 원래는 자신이 노력을 들였어야 하는데 네. 남의 거를 사오니까 어딘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거를 쇼핑하는 그곳에 가서 네. 5시간 동안 고생을 하면서 네. 나의 노력이 여기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마음을 위안을 받고 인간이 사실은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이 행태를 보면은 수많은 우리의 어떤 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투영해서 이런 행위들이 생겼다는 것이 인류학자들의 이야기죠. 사실 산타클로스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이 산타클로스가 하룻밤에 그 많은 선물을 전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신화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예. 우리는 지금도 아이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아 지금 이거 15금 해야 돼요. 아이들이 보면 안 아이들 보면 안 되거든요. 돼요. 아이들은 이미 돌렸어요. 이미 채널 돌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새로운 문화가 이런 이야기가 왜 우리한테 받아들여졌을까? 그 레비 스트로스라는 인류학자는 네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게 일종의 통과 의례랑 관계가 있다 그래요. 오. 그러니까 모든 문화권마다 어떤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들어가거나 그럴 때 의례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인류의 문화가 갖고 있는 네. 공통점이거든요. 네. 인간 전체를 통틀어서 동시에 존재하는 통과 의례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통과 의례예요. 예. 어떤 민족이나 어떤 문화권에서는 아주 가혹한 조건들을 달아서 아, 그쵸. 성인식 같은 걸 하다가 네. 죽기도 하거든요. 맞아, 아이들이. 그렇죠. 뭐 뛰어내리고 번지 점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산타크로스라는 것이 통과 의례가 갖고 있는 여러 특성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들만 알고 있는 아닌 것 세상이 같은데. 있고, 어. 어린아이들이 이걸 통과하면 네. 어른들만 알고 있는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입시라는 것이 지금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시험인데 우리가 뭔가 성인이 되기 전에 이 입시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우리도 모르는 통과 의례적인. DNA에 깔려 있는 네.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이 제도를 못 바꾸고 있는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뭐 고생해야지 어른 되려면 통과를 해야지라는 우리도 모르는 그런 본능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거는 입시는 분명히 통과 의례적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통과 의례는 고통스럽잖아요. 산타클로스는 그에 비하면 너무 고통이 없지 않나요? 고통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좋은 산타만 보는데 이런 산타도 있어요. 와서 때리나요? 너 울었지? 그러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이가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선물을 받지 않는 거 정도가 벌이지만 아까 독일 마틴 루터 시대의 그 산타는 네. 현대에 와서 굉장히 순화가 돼서 좋은 일을 하지 않아도 선물을 주는 식으로 바뀌었지만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좋은 일을 해야 선물을 준다고 그랬었고요. 아. 나쁜 일을 하면 오히려 벌을 줄 수도 있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통과 의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화권에서 쉽게 이걸 받아들였다라는 주장. 그럼 이해가 된다. 사실 이런 거 일종의 밈인 거잖아요. 문화적 유전자인 거죠. 산타클로스라는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계속 살아남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가설이 하나 있긴 있어요. 아 있으세요? 예. 뭐 문학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가족 로망스라고 얘기하는 게. 가족 로망스. 예, 그러니까 여기는 나의 진짜 가족이 아니고 어딘가에 나의 진짜 가족이 있을 거야라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늘 있어서 그게 산타클로스는 일종의 좀 대안적 아버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대안적 진짜 아버지. 아버지는 규제를 하잖아요. 이걸 하면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똑바로 살아, 법을 지키게 하고 이런 사람인데 산타클로스는 호호호 그거는 맞아. 울면 안 되죠. 약간 착한 일만 했으면 대부분 다 나눠주는 울면 매우 후한 아버지, 대안적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울지만 않으면 대한적 아버지다. 가능하고 아이들은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안적 아버지 또는 대안적 어머니, 뭐 부모를 많이 갖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보살피는 보호자가 유일하다는 것이 아이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 옛날 같으면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맞아요, 뭐 맞아요. 이렇게 살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한테 좀 서운한 게 있더라도 이모가 아이고 맞아요, 맞아요. 잘해주기도 하고 할머니가 잘해주기도 하고 비슷한 어떤 보호자 유형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설령 내가 어떤 사람에게 엄마에게 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모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그러면 세상이 좀 따뜻해 괜찮구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뭐 산타 같은 신화적인 어떤 부모 뭐 이런 것을 아이들이 믿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1914년 유럽의 전선, 참호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죠. 전쟁이 시작된 거는 여름이었지만 그 크리스마스 때까지 다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각국이 주장하면서 엄청난 군대를 퍼붓고 그다음에 서로 엄청난 그 포격도 하면서 초반에 많은 사망자가 나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불과 몇 개월인데 10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거든요. 100만 명의. 모두 지쳐있죠. 크리스마스 전까지 전쟁이 끝난다더니만 웬걸 보아하니 이 한겨울을 이 전선에서 땅바닥에서 참호하고 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떤 의미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요. 전선에서. 독일 쪽 진영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는 거죠. 고요한 밤. 그걸 듣던 영국 군인들이 자기들도 이제 마음이 이제 찡해져가지고 그 노래가 끝나자 이제 이어서 노엘 노엘 하고 노엘 같이 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Song I've often heard. 결국은 다 같이 함께 성가를 막 부르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병사들이 참호에서 일어나서 서로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Merr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Frohe Noel.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축구 게임도 하고 다음날 날이 밝자 음식을 가져가서 나눠 먹고 이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름이 돋는데요. 그래서 당시 쓴 기록을 보면은 이제 일기장 같은 거나 편지에 남은 기록을 보면은 아마 지금 이 순간 12월 25일 전선의 군인들에게 물어봤으면은 우리는 바로 전쟁을 끝낼 수 있었을 거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전선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사령부에서는 이 사실을 듣고서 기절을 합니다. 기절을. 12월 29일 날 독일군 전 부대의 참모부에서 특명이 하달돼요. 적군과 만나거나 이야기를 하는 자는 군법 회의로 최고형을 때리겠다. 즉시 죽인다는 거죠. 즉시 사살. 바로 영국도 바로 명령을 내려요. 그렇겠죠. 그 이후 다시 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끔찍한 전쟁이 다시 또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1915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사령부에서 특명을 내려요. 적을 향해서 막대한 양의 포탄을 퍼버라. 실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서로의 적개심이 최대에 달할 정도로 폭탄을 퍼붓기 시작해요. 그 전해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증오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 전쟁을 일으킨 소수의 사람들은 적개심을 최대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싸우게 만드는 거고 평화의 기운이 사람들한테서 생기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인데 실제 전선에서는 사람들이 틈만 나면 싸우기 싫어하고 틈만 나면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전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적에 대한 적개심이 커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전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상대는 되게 추상적 존재고 그렇죠. 최전방의 사람들은 사실 서로 쟤도 사람이네? 그렇죠. 쟤도 누가 어머니가 있다고 그러고 형제가 있고 살고 싶어하고 우리 같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만나면. 그래서 만나야 돼요. 서로 얼굴을 맞댈 때 인간은 금방 서로 소통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본능을 일깨우는 거죠. 다시 일깨워서 잠시였지만 서로 전쟁이라는 걸 잊고 상대를 인간으로 느끼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야말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산타클로스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 인간에게 인간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네요.